북한의 그 대남 노선을 이제 변경했는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 민족 통일 이런 것을 부인하고 교전국이다, 적대국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에 그런 것과 관련된 상징물이라든지 건축물 걸 다 제거하고 또 문헌에도 그런 것들 다 삭제하는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김정은이는 이제 또 미사일은 무력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영토 완정이다라는 그 용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고 아마 이것은 이제 무력 통일에 대한 그런 것을 암시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제 일부 학자들께서 이러한 북한의 노선 변화를 김정은의 자신감의 발로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그런 방어적인 그런 측면이 훨씬 강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그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또 동족이 아닌 그러한 것을 규정하는 것은 저는 그 이런 장마당 세대의 그 한국에 대한 동경 또 문화 섭취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적대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국가의 것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나와서 시시때때로 이제 남한을 위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군부 인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우리 대북방송체계라든지 또는 민간단체에 의한 풍선 보내기에 대해서 오물풍선 등으로 또 대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협하는 걸 봐서 우리가 북한이 그 하이브리드 전술에 의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런 대외 관계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인데 지금 러시아하고는 푸틴이 뭐 방문도 하고 또 김정은도 시베리아의 우주센터도 방문하고 하면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 군사적인 차원에서 또 경제 사절단도 서로 왕성하게 지금 오가며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바로는 지금 한 컨테이너 한 10,000개 정도 분량의 그 재래식 무기 또 단거리 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거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뭐 식량, 그다음 유류 이런 것들을 좀 공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푸틴으로서는 역대 여러분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러시아로 된 이후에 주고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그렇게 뭐 유용한 가치가 있는 그런 국가도 아니고 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데가 공교롭게도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받고 이제 북한은 사실 내심 러시아로부터 이제 고도의 미사일 그러한 그 기술이라든지 또는 현대식 무기에 대한 어떤 기술을 받고자 하는데 그런 것은 러시아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런 것은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러시아가 북한의 생명줄의 역할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러시아 입장에서 전술적 차원의 접근이고 전략적으로 북한을 안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은 사실은 북한의 어떤 생명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김정은 김일성도 늘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그런 것을 늦추지 않았습니다만 김정은 씨 지금 와서 말로는 조중우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북중 관계는 상당히 좀 냉랭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한 10만 정도 지금 중국에 와 있는데 빨리 귀국을 시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지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7월 달에 북중 간에 새로운 그 비자 협정이 맺어졌는데 거기 보면 외교, 공무 일반 이런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에 오면 30일간만 체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럼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체류 일정을 짧게 잡고 또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라면 다시 비자를 받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북한에 대한 그 중국의 통관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 밀수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북중 간의 무역이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그 결과를 낳고 있는데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유류를 좀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돈주들은 다 중국과의 그런 밀무역이라든지 그런 교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그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이제 정치적인 세력들과의 결탁을 통해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 중국과의 무역이 틀어진다는 것은 사실 이 돈주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주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어떤 집단들이 바뀔 수 있고 중국의 친중적인 그런 어떤 또 러시아 쪽에 손을 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세력의 변이 이런 것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사실은 뭐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사실 북한이 갈수록 이게 짐이 되는 게 특히 이게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 있어서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은 미국과의 유럽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더 그런데 그런 러시아를 북한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에서 유럽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북한을 대놓고 도와주기 어려운 북한이 갈수록 더 짐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통관도 단속을 하고 해서 그런 어떤 중국 나름의 대유럽 관계를 생각해서 북한을 좀 조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사실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걸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그런 그 취약성이라는 걸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런 그 우상화 작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지도자가 우상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핵미사일을 개발한 게 이제 김정은이 가장 내세우는 성과인데 사실은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은 훨씬 피폐해졌고 또 그런 엘리트들이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각종 제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독재자한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독재자도 혼자서 모든 정권을 휘두른 적은 없습니다. 히틀러를 봐도 히틀러의 이너서클들이 있고 또 스탈린도 스탈린 베리아를 비롯해서 뭐 후르시초프도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고 다 그 밑에 핵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핵심 세력과 독재자가 연합이 돼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북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많은 북한 전문가들께서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다 모든 걸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주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을 그런 주장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가 러시아와 저희 장관님을 모시고 회담에 배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괜히 저는 이제 회담 기록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 러시아 외무장관이 저희 장관에게 자기가 이제 평양에 막 갔다 왔는데 자기의 이제 그 당시도 푸틴이었을 겁니다. 모시고 갔다 왔는데 김정일이 계속 말하면서 뒤에 배석한 장군들의 그 표정을 계속 살피더라.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뒤에서 받아들이는지 계속 그걸 체크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네 경험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시스템은 사실 스탈린 시스템을 갖다가 이식한 그런 시스템, 그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의 그런 시스템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작용 그런 걸 잘 압니다. 저희한테 조언이 절대로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제 그 말씀을 저희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모든 걸 100% 다 하는 거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제 저희한테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김일성은 아시다시피 항일 빨치산, 소위 그들이 말하는 빨치산 운동을 통해서 같이 사선을 넘었던 동지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끝까지 김일성을 보좌하면서 정권을 유지해왔고 김정일은 물론 뭐 그 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면서 자기 친구들 그리고 당에 들어와서 쭉 오랫동안 같이 일한 그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핵심 측근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는 사실은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일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스위스에는 리버 뭡니까 펠트 슈타인홀츠 중고등학교인지 거기에 가서 이제 수학을 했고 평양으로 돌아와서 어디 학교 다녔다는 거는 평양 김일성 군사종합대학교를 나왔다라는 게 있어요. 특설반을 운영을 했다. 그 어디 김일성 대학을 어디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은 우리 이제 뭐 국방대학교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 이제 군사 문제에 대해서 특히 거기서 뭐 포병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 김정은이가 그 군사 분야 특히 그 포병 분야는 진짜 관심이 많고 전문적 지식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한 어떤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자료를 봐도 그렇게 뭐 스마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김정일이 이제 자기 김정은이를 후계자로 하면서 여러 사람을 주위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뭐 쇼군이라는 영화에서 보더라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가신들을 다이묘들 옆에 세워서 잘 보좌하도록 했는데 김정일이가 그렇게 김정은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제거됐거든요. 김정은이가 주위에 보면 지금도 여러분 많이 보시면 남성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측근이 전부 여성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특이한 현상인데 그렇게 같이 생사고락을 할 만한 그런 어떤 동지랄까요? 그런 것이 김정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잦은 간부 교체 그리고 이제 책임을 물어서 크게 처벌을 하고 이런 것이 빈번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독재자는 그 이너서클들 그런 들과의 아주 끈끈한 관계, 서로 충성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독재자는 항상 그 충성을 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뇌물을 준다든지 그래서 김정은이도 밀수로 해서 마이바가도 밀수하고 뭐 여러 가지 고급 차량 뭐 그런 것 밀수해서 나눠주고 합니다만은 북한의 그런 어떤 캐시플로우가 유엔 제재 또는 여러 가지 국제적 제재이기 때문에 그게 용이치 않고 그래서 그런 충성을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캐시플로우의 제한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본인이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서 밑에 그 이너서클들이 김정은이를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지금 주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충성도에서는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장마당 세대의 이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런 김정은이 지금 독재자로서의 권좌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은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이런 장마당 세대의 사회 전반적인 불만, 그리고 저희가 뭐 북한 그런 관료들 중심으로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충성도가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극히 낮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면종하지만 복배하는 그런 것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는 어떤 방에 가스가 찬 것처럼 꽉 그런 게 차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어떤 촉발시켜서 운동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북한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북한에 지금 꽉 찬 그런 정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자유에 대한 희구, 갈망, 이런 것을 응집시켜서 운동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러한 과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자유화의 방법으로서 저희가 생각하면 대상을 이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이 하나 있고, 그 북한 주민은 또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또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의 해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내적인 문제로는 우리 국내에 이제 특히 지금 물망초에서 애써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또 정책 지원하고 있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의 생활을 정착을 잘하고, 또 어떤 그분들이 앞으로 북한 자유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또 통일이 됐을 땐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든가 보조하면서 안정적으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뭐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건데, 북한 주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장마당 세대하고 소위 말하면 one size fits all로 어떤 인지전을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구분을 해서 그 세대의 특성에 맞는 세대별 그 특성을 저희가 분석하고, 그 세대에 맞는 어떤 심리전, 문화 심리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이 장마당 세대에 대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잠재적인 저항 에너지를 어떻게 현재화하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집단적 지성도 모으고 또 저희 제가 모아서 그것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해파자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여러 정부기관에서도 그 해파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식, 정보 이런 것을 전달을 해서 그들이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그 해파자들, 북한에서 해외에 파견된 그런 해파자들 중에 특히 부모보다도 그 자녀들이 이제 그런 우리 한류의 문화에 노출되고, 또 자기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탈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와 있는 해파자들 뭐 여러분 태용호 지금 사무차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봐도 그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모로서는 가장 걱정이 이제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널리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금 만약에 지금 요컨대 A라는 나라에 나와 있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만약에 북한을 이탈해서 대한민국으로 올 때 학교는 어떻게 들어가고 학비 또는 뭐 그런 것은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보를 잘 정리를 해서
뭐 공공기관에서도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문화심리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마지막으로 이 문화의 중요성.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런 문화라는 건 즐기고 그런 어떤 특히 이제 갈증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 사실 여러분 소비에트 러시아가 붕괴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CIA 역할이라든지 무슨 여러 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화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투tsi라는 영화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사실 그렇게 이념적인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도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본 소련 사람들은 그 영화에 나온 다른 걸 본 게 아니고 투tsi가 방을 이렇게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겼는데 웬 방이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거리에 그냥 좀 이렇게 가는데 이 매대마다 과일과 빵과 이게 그냥 수부룩해 있는 그걸 보면서 아니 저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어떤 풍요, 영화 속에 나오는 풍요, 거기서는 그걸 강조하고자 한 영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소련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북한의 여러 가지 문화 심리전을 펴는 데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저게 지금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효과가 있고 또 실제 탈북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런 문화 심리전, 인지전 이런 것에 좀 더 우리가 전문가들이 그런 지혜를 짜내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저 길로 가면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는 희망을 줄 때 그들이 이제 행동을 어떤 연대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자유의 길에서 해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